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138페이지 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연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다문화 관련 정책 발굴 및 지원 사업 방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 또 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제 부부총장님이시고 그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은 그 대전시 동부지원교육청 관련 기관 중부서 관련된 그런 그 직원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관련된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품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 의회 우리 의원님도 한 분,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의원으로 위촉이 되시고요. 그 협의회 기능은 하무래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지원 사항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문화 가족 관련돼서 혹시 이제 각 기관별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회의에서 나온 뭐 정책이 발굴된다든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오면 이게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혹시 이제 의원님께서 회의하시면서 나오는 그런 그 정책 제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된 정책 이런 사업들이 잘 발굴이 돼서 다문화 가족들을 보면 좀 한국 생활이나 이런 데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책들이 발굴돼서 좀 네.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네. 자립준비 청년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서 자립준비 청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거는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보호 종료된 아이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예, 맞습니다, 의원님. 불로서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립정착금이 8천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너무 네. 다행이기는 하지만 예. 보호 종료된 아이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화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준비 청년 이제 그 정착금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이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0만 원 정도가 1인당 정착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700만 원 인상이 돼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들이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해서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그런 호칭을 통해서 조금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호칭은 명칭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자립준비 청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이제 18세 돼서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보호아동 전문 요원이 지금 4명인가요? 지금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후 관리를 통해서 그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잘 정착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4분으로는 부족하진 않나요?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그 대상자를 보면은 그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8명이 되겠습니다, 언님. 그러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제 사회로 나갈 때 네. 자립 계획을 세우거나 홀로서기를 설 준비를 도와주거나 이런 계획을 해주시는 네. 자립 지원 전문 요원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립 준비 단계부터 해서 이제 계속 저희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호 전담 요원들이 그 자립 준비 청년 그 분들께 5년 동안 정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혹시 사회생활하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적응 못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자립준비 청년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 141페이지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이 아동 행정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빅데이터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이라 해서 혹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모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실 그 취약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기 발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이 아동 행복 지원이라는 그런 빅데이터 사회보장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부처에서 있는 그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학교를 좀 장기적으로 결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어린이집에 출결이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단전이 단수가 된 그러한 혹시 가정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로 뽑아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기 가정 아이들이 저희들이 조기에 발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피해 학대라든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조기에 발견되는 퍼센트는 4%도 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 아동이 좀 조기에 발견됐으면 좋겠고 네. 아동 학대 예방 또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동 보호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행정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그 전에 업무보고서 138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주민이 공감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서 네. 범죄 취약 지역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여성 안전 지킴이 집으로 31개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31개소 편의점에 네. 혹시 그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까? 지킴이 집에서 부착돼 있죠? 예. 안전지킴이 집이라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의원님. 편의점에 입구에? 예. 그럼 편의점 점주와 업무 협약 시에는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제 편의점이
그 업무 협약을 하면 예, 예. 기간 없이 그냥 영구적으로 저기 이제 보통 협약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이제 신청 저희들이 이제 지킴이 집이라서 이제 만들어지면 혹시 뭐 폐업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이전하든지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취약한 지역에는 24시간 이제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점주와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딱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이 현장을 이제 지킴이 집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면서 그분들이 혹시 불편한 사항이 또 지킴이 집을 운영하면서 그런 게 없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동안에 불미스러운 사례라든지 뭐 위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딱히 지금 그렇게 발견된 건 없는데요. 이제 혹시나 점주분들이 이제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작동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지난번에 점검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근데 이제 고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관하고 그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심 없이 그냥 그분들만 믿고 여성 지킴 안전 지킴이 집으로 선정만 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좀 그분들이 좀 해이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혹시 이제 네트워크를 좀 가끔이라도 연락이라도 좀 해보시고 가끔 네. 방문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예, 좀 그런 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네트워크 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또 편의점이라는 이제 업소는 점주보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예. 수시로 지금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교체될 때 점주가 이제 정말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이런 점도 좀 홍보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 잘 고지하도록 저희들이 네,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종 범죄에 대응해서 사회 안전 구축망이라는 그런 계획서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2023년도 운영 계획 이런 건 없나요? 아직 고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네. 혹시 준비가 안 되는 것 계획서가 같습니다. 저기 작성이 되면 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이제 아까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네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이 양육 부담 지원금에서 예, 어쨌든 지난 2023년도 예산 심의 시에는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는데 네, 2023년도 1월 정부 브리핑 그 정책에 따르면은 네네.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이렇게 조정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완화됐기 때문에 네, 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가족이 좀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근데 또 이 예. 방법을 몰라서 네, 홍보가 덜 돼서 또 그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네. 그 홍보에도 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예, 홍보에도 좀 철저히 이렇게 해서 혹시나 소외받지 않도록 네네.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조 이번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 환경 조성에서요. 네네. 아까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에서 이제 2022년도에는 80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예, 이제 증가가 된 거잖아요. 편성이. 네, 맞습니다, 편성을 의원님. 했는데 네, 여기 지금 이거 오탄한 거 맞죠? 2023년도 이게 15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인가요? 책자에.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1,500만 원인데 예, 1,500 못합니다. 이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1,500을 일시불로 지원을 안 해주고 네네. 2023년에 1,000만 원, 네. 24년도에 500만 원을 이제 분할 지금 예, 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의원님. 차원에서 분할 지급을 해주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00만 원이었다가 전체 금액은 네. 1,500만 원으로 인상은 됐지만 이제 이분들이 처음 나가서 자립정착금이기 때문에 혹시 한꺼번에 너무 큰 돈이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생겼을 때 예, 혹시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마 지금 1,000만 원을 먼저 그 당해년도에 예, 1,000만 원은 주고 그래도 1년 뒤에 이렇게 500만 원을 지급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주거를 그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딱히 아닌가요? 정해진 건 그것은 아닙니다, 없고 원님. 예, 혹시 예. 본인이 네. 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은 일시불로 지원은 가능한 건가요? 원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1,000만 원과 5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당연연도와 그 다음에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부분도 혹시 이제 그 본인이 일시불로 또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다면 네. 어떤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예, 혹시 이제 알아보고 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방법 좀 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혹시 네.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그렇죠. 예, 신청이 들어오면 네, 네.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아동학대 예방 및 현장 대응 체계 강화로 아동 안전 권리 보장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에서 29인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네네.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협의체 성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아동학대 이제 유관기관 관련된 그 공동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소 그다음에 이제 아보전이라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라든지 양육시설 이런 가정들의 이제 그 분야별로 그 분야별로 계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아동 학대 관련된 예방을 지금 위해서 유관기관을 이렇게 좀 분야별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은 이제 저희들이 29명이 돼 있는데 저희가 여성가족과장이 이제 주관 부서기 때문에 그 과장이 이제 주관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관기관인 동부교육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찰서라고 말했던 중부경찰서 이런 분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 있는 이제 아동 담당 그 17개 동 예,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위원을 해서 29명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체를 29인을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네.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든지 이 협의체가 그 법적으로 그 근거가 있는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소정의 그 회의 수당을 좀 지급해 줄 수 있나요? 직원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17개 동에 있는 우리 아동보호 담당 직원들은 외부 회의도 안 되고요. 회의 참석 수당은 외부 되어 있는 분들께 지급되고 있는 거죠. 근데 2022년도에는 몇 번이나 회의를 했나요? 의원님 지금 말씀드린 이거 지급이 안 되는 이 협업 네. 강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저희들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련한 하나의 이제 내부적인 그러한 그 협의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께 뭐 회의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29인이 함께 회의를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회의를 하지 않나요? 예, 이제 어떤 필요가 의해서 정보 연계가 관련된 사항들이 필요하거나 네. 혹시나 위기가 위기 아동이라든지 학대 피해 아동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이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혹시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9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원님.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요, 3번에 네. 자립 준비 청년 사후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사후 계획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 준비 청년 그 청년이 이제 사업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보호 전문 요원들이 이제 상담과 그다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자립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기관뿐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혹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자립 그 준비 청년이 몇 명씩이나 배출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는 18명인데요. 18명. 예, 전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18명 되겠습니다. 이제 그 뭐 지원해 주는 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자립한 청년들이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그런 예. 네트워크도 좀 잘 이루어져서 네네.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좀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님. 예. 142조 네, 청소년 건전한 성장 지원으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해서 그 중간 부분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년 선도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네.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이라고 해서 대전 중구 지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회에서 그 보면은 이제 청소년 위원회와 그다음에 푸른 거 한마음 어머니 봉사단이 있고요. 그것도 선도 순찰대라고 해서 6분들이 순찰을 도는 그 선도 순찰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님. 청소년 선도 그럼 청소년들이 이 순찰을 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인? 예, 그거 아니고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선도 순찰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계신 그 위원들이 혹시 몇 명이 지금 순찰을? 지금 6명이 지금 선도 순찰대 위원으로 중구 전체 6분이에요? 지금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회에 지금 선도 순찰대라고 되어 있는 위원들이 6분이 계십니다. 지금 활동은 어떻게 뭐 매주 요일을 정해서 활동 순찰을 돌고 계시는 건가요? 월 1회 정도 하시나요? 월 1회 정도 하지? 예. 지금 월 1회 정도 지금 이분들이 청소년 혹시 유해업소라든지 그 우범 지역 순찰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님. 여기에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산은 이제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회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이제 주는 활동하시는 위원회의 그 한 소위원회를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순찰을 돌고 활동할 시에는 활동비가 좀 지원이 되겠나요? 이거는 법적 근거 있는 위원회. 예, 맞습니다. 법적 근거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금 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아마 그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답변 감사드리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님.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원님. 우리가 청소년 나이를 보면은 청소년 기본법에 만 9세에서 24세 이하로 이게 보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원님. 그렇죠? 예, 어린이와 청년 중간층 나이예요, 이게. 예, 그렇죠? 네. 여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 신고 포상금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있을 때 그 신고한 분께 이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포상금은 이제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님. 5만 원에서 20만 원이요? 예. 그럼 사안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0만 예를 원 들면- 지급을 해주는데 네네.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있나 이걸? 예를 들면 이제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그 사안별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5만 원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주류나 혹시나 이제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걸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 포상금이 이제 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뭐 어떤 음란한 행위를 좀 했다는 그런 행위에 대한 신고가 돼서 신고 포상금제를 주게 되면 그거 한 20만 원 이렇게 최소가 5만 원이고 최대 2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님.
최소가 5만 원이고 예. 최대 20만 원까지인데 예, 예. 이 신고 포상금제 운영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어떠한 보호법을 위반했으면은 네. 그 이제 금액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거 좀 본회의한테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예. 우리가 그 심성 관리비가 있죠. 네네. 그렇죠? 그 심성 관리비 지원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심성관리비라고 하면 시설보호에 그 보호아동에 대한 심성관리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성 관리비가 이게 있어요. 네네네. 그 심성 관리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지금 그 보호아동이라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시설에 저희들은 예. 아동 양육시설이 옥계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과정에 이렇게 입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이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생은 15,000원 정도, 그다음에 중학생은 3만 원, 고등학생은 4만 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말 그대로 심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그 심성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성 관리비 지원 그거를 보면은 네, 지원 목적이 있고 네네, 지원 내용이 있고 네, 신청 기한이 있고 그 대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선정 기준이 있고 네, 신청 방법이 있고 또 구비 서류를 갖춰야 돼서 어느 접수 기간에 제출을 하죠. 네 맞습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보통 심성관리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입수 아동에서 이제 청구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행복이음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 구청에서 이제 지급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결정을 이제 저희들이 해서 매달 20일 그 아동 계좌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과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 예, 이것 좀 또 구비서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것도 본회의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확인도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지금 여성 친화도시 이제 사업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이제 성인지 예산으로 좀 보여야 될까요? 성인지 예산 전체적인 그 예산서 전체 성인지 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인지 예산 그 내용 속에는 성인지 예산이 예, 그 내용 각 속에는 부서에도 저희가 각 친화도시 있어요. 내용 예, 그럼 우리가 그 여성가족과의 네네. 성인지 예산이 어느 쪽에 예산이 좀 배정이 되어 있나 이게? 어느 쪽이라면 어느 예, 분야 어느 분야? 예예예. 예. 아마 이제 여성 친화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성가족 관련된 그 분야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성인지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 그렇죠.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예. 2023년도 예예. 예산 편성 방침이 이게 책자예요. 예 맞습니다. 이 언니. 책자 이 책자를 보면은 네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재해 대상 추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편성 방침이에요 이게. 예. 방침인데 예. 현행하고 개정한 게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은 예. 개정에 안에 이렇게 보면 예산 편성 방침에 보면은 예. 현행에 신설된 게 있어요.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관련 의원회 등에서 제외하기로 심의 결정한 사업도 포함된다. 이게 개정이에요. 예예.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면 알겠죠, 이제. 예. 우리 이
이 조례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 개정이 돼 있어서 예. 이 성인지 예산에 예. 지금 이게 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그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양성평등 관련된 교육 관련된 분야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되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좀 확인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친화도시 사업에 우리가 국민 이게 참여단이 있죠, 주민 참여단. 예, 있습니다, 의원님. 예. 여기는 몇 분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나요? 35명? 예, 35분이 지금 예, 구성이 되어 여기 있습니다. 남성분은 몇 분이신가요? 혹시 보면 남성분이 의원님, 그 남성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고 아마 여성 참여단이기 때문에 우리 35분 다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만 계시네요. 예, 예, 예. 왜 본 의원이 왜 이 언급을 하냐면은 네네. 남성도 같이 여성과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를 해서 네네. 주민 모두의 삶을 질을 이제 향상시켜야 되는데 지금 남성도 좀 들어가서 같이 네. 여성 친화 도시의 사업에 대해서 남성이 좀 이렇게 그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예. 서로 느끼는 게 틀리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본 의원이 생각해요. 네. 그러고 지자체에 이 참여단을 이렇게 보면은 남성이 들어간 데도 있어요. 네. 예,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네. 여성만 이렇게 참여해서 한 것보다 네. 남성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서 서로 상의하고 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성만 이렇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여성 참여단이지만 지금 이게 여성 친화 도시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남성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위촉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들어왔을 때 올해 있는데 그때에는 우리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남성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남성분들도 그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구만이라도 그래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또한 우리 중구에 네, 어린이집이 지금 총 몇 개 있나요? 128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 중구 어린이집에. 네. 그럼 이 중구의 각 17개 동에 어린이집 네, 분포도 좀 주시고 네네. 은행소라든가 몇 개 이렇게 또 예, 예. 6세 미만 네네네. 6세 미만도 한번 자료 좀 같이 주세요. 6세 미만으로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이 은행산하동, 목동 또 대흥동 이런 쪽이 예, 예. 각 동은 네. 6세 미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예.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네네. 138페이지를 보면은 네네. 아닙니다. 140페이지를 볼게요. 네네.
우리가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이 있어요. 네네네. 요 경계선 지능아동은 어떻게 좀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이라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 하면 이제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제 지능 지수가 70에서 84 정도의 그 인지라든지 혹시 이제 정서 사회적 적응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 이제 경계선 지능 아동인데요. 보통 이런 그 아이들이 이제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선정된 곳이 이제 저희들 옥계동에 있는 그 늘사랑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아동센터에서 이거 보호 중인 그런 아동 중에 이제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성 우리 지능 아동으로 이렇게 진단받은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지금 7명이 지금 있습니다, 의원님. 7명이요. 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네네. 이런 어린이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요즘 경계성 지능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4년 예. EBS 심층 취재 경계선 지능 보도 이후로 좀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네. 좀 더 여러 군데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8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사회적 시선과 교육 복지 개선 속도는 지금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네. 왜 본 의원이 이걸 언급을 하냐면은 네. 이 경계선 지능 아동이 지적 장애도 아니고 배우거나 발달하는데 모든 면에서 속도가 느린 아이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 장애도 아니고 학교나 학원 가면은 공부를 안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7명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또 청소년을 위한 복지, 청년을 위한 복지가 이게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데 본의원 주위에서도 이런 아동을 보고 또 이런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예.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이런 말씀을. 위원님,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 중구의 시설 아동이 지금 파악된 게 늘사랑 아동센터? 예, 늘사랑 아동센터 여기에 맞습니다. 7명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경계선 지능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이 아이들이 사회 적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7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경계선 지능 아동 그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아동 특성별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맞춤별 사례 관리를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이들이 혹시 사회에 나와서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닐 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지도사 자격증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서 도움을 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과 자립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는 혹시 있나요? 별도로 조례는 없죠. 예, 의원님 그 상위법에는 지금 그 법적 근거는 있는데 조례로 아직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의원님. 조례는 예, 없죠. 예, 상위법에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EBS 22년도 9월 22일자 보육원 출신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사학지도 이것도 보고 예, 예. 또
6개월 전에 SBS에서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을 아시나 이런 것도 봤어요. 예, 네. 맞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그래요. 예,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네. 뭐 있으나 마나고 네. 노력을 해야 된다. 예산을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례고 예산을 꼭 해야 된다. 이래야지 그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철저히. 예를 들어서 일반 사교에서는 근무하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 아동 그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이 좀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이런 방식을 주도할 기관은 지역 자활센터 이런 데도 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탁 약육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이제 그 유형별로 보면은 대리 양육 가정 위탁이 있고 네. 그 뭐 친조부모 또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또 이 외에 네. 친인척에 의한 의탁이 있고 친인척은 우리 민법에 8촌 이내로 돼 있죠. 예,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일반 가정의탁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하고 있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인척이 아닌 일반 가정에 위탁을 받아서 아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 희망하는 그 가정에 위탁해서 양육 보조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회인으로서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양육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한테 네, 가정의탁 보호 현황 좀 예, 몇 예. 세대 몇 명인가 좀 자료 좀 주시고 예, 대리 양육 또 친인척 양육 그거 좀 부부들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님 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의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철회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네네. 여성가족과가 11건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11건을 완료했다라고 이제 철회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셨는데 네. 이제 완료라는 것은 이게 의회에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것을 이게 완료했다라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 처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제 완료라고 표현할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상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정례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1개월 정도 조금 지났는데 벌써 이게 처리가 11건이 다 처리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완료라고 해서 제출된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께서 조치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희가 혹시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수입 내역 공개 철저히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시설 대상으로 후원금 관리 등 해결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으로 충분한 해결 처리를 하고 숙지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네네. 조치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37개소에
후원금 관리 매뉴얼 배포하여 후원금 등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이게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까? 네, 이제 문서는 당연히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그 문서를 시달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지도 점검을 지금 저희들이 또 이제 아마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지도 계획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에 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 이듬해 이제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좀 많아질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할 텐데 네네. 행정사무관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지 말고 네네. 그럼 이 결과서를 가지고 또 올 가을에 이제 2차 정례 때 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때 이제 이게 조치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이게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기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네네. 관리를 하고 또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감사나 지도 점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의원님. 이게 완료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맞는 건지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문제로 다시 한번 숙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생년성공 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좀 제대로 잘 하셔서 우리 여성가족 여러분들이 또 편안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뭘 하나 질의한다는 게 좀 빠뜨려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140페이지를 보면은 네, 다 함께 돌봄센터 2개소 네. 시연을 통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있죠. 네, 있습니다. 이번 다 함께 돌봄센터 2개소 개소한 데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문화동하고 중천동.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아동들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수가 지금 정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촌점이 이제 36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문화점에는 1호점 문화동에는 32명이 지금 이용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1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촌동은 지금 10명이 현재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문화동은 지금 6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천동은 36명인데 10명이고 네. 문화동은 지금 6명이에요. 그죠? 네네. 32명이고. 계속 모집을 좀 하죠. 예, 계속 모집하고 있고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학교라든지 하시죠? 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인원이 좀 늘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여보 아동 자립 능력 배양인데 여보 아동이 지금 조금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요보 아동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로 봐서는. 의원님,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보 아동 자립 능력 배양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통장으로 이렇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요 통장 수로만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숫자는 좀 줄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줄어들었어요? 예, 통장 숫자상으로는 좀 줄고는 있습니다. 통장으로 이렇게 지원한 사업을 그렇죠. 통장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우리 친구는 다행이네요. 네네. 왜 그러면은
이 아동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데 네네. 유보 아동은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래도 감소하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장으로 저희가 자산형 지원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이 통장 관련된 이제 그 계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청받는 내용 보니까 조금 줄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다른 이게 지자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우리 이제 급격한 이제 사회 변화하고 경제적 문제로 아동 보호자의 또 실직 또 많지는 않지만은 아동 학대 또 가정의 빈곤과 미혼모 아동 등이 급증해서 네네. 아동 인구는 주는데 아동 보호 아동은 또 증가하는 데가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는 줄고 있나 늘고 있나 그래서 한번 예. 질문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통장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아동하고 이제 저희 정부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예. 그 아동들이 이제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통장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장 숫자상으로는 좀 저희는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네네. 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야 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업무 보고서 144쪽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네. 144쪽 2번에요. 네네. 환경 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서 예예.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네네.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했죠? 이제 그 충전 행위 그 방해 행위 단속 시행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의원님. 네. 네네. 지금 과태료가 과태료가 한 10만 원. 10만 원. 네. 그래서 예. 10만 원이고요. 알고 계시죠? 2023년도에 의무 설치하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친환경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예예. 충전 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자료가 누락됐는지 예.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 보고에 이거를 작성을 안 하셨는지 충전 시설 의무 설치가 이제 아시잖아요. 예, 법률에. 맞습니다, 의원님. 예.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업무 보고에 것처럼 전혀 예. 없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충전 관련된 그 행위 단속 시행은 7월 1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공공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중 이용 시설, 뭐 공동주택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그 충전기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동 주차 구역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의무 설치가 지금 필요한 곳은 이제 54개소가 있는 공원 건물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54개소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1월 달 예부터 되는데 이제
사실 그 법조항에 최대 4년까지는 또 연장이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지금 하고 있어서 의무 설치 대수가 조례도 개정을 안 하셨죠? 자체 조례요? 지금 5개구 조례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예. 서구는 2022년도 10월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구는 아직 예, 아직 일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아직 일부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 의원이 그 이제 행정 용어를 보면 예. 저희는 보통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나 여러 이 자료를 보면 네. 저기 뭐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맞는 건지 행정 그 용어가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예.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네.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근데 용어로 이제 지금 모든 사용하고 조례나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보면 예. 그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는 이런 단어를 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예, 그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예, 자동차가 입에 이제 맞습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지금 법령 그 조례라든지 법률 이걸 쭉 보면은 예.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는 단어들로 지금 예. 이용을 하고 있어요. 틀린 단어인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 친환경 자동차 하면서 또 의원님 말씀하신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이렇게 지금 같이 공용으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뒤에 의원님.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령에는 또 아까 의원님 지금 네. 좀 올랐었지만 네.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또 이렇게도 돼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환경 그러니까 환경 예, 예, 친화적 자동차가 법률에는 예, 이런 용어로 돼 있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그냥 그냥 친환경 보통 친환경 자동차 자동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예, 옳지 않나 본 의원은 좀 건의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예, 한 4가지 종류로 돼 있더라고요. 전기 자동차, 태양광 태양열, 자동차,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 예, 수소 자동차도 있고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저희들은 계획은 언제쯤 하고? 저희들 우리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 전부 다 이제 문서는 다 보내드렸는데요. 예, 그쪽에서 이제 혹시 이제 의무 설치됐으면 저희가 보면은 이제 저희 중구 내에는 343대가 지금 충전기하고 그다음에 전용주차 구역 면적 이렇게 좀 의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또 필요한 그럼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예, 우리 중구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중구에 올 2023년도에 예, 예, 그 충전 그 기축 시설을 예, 예. 지금 충전기 설치할 때 네, 들어가는 네. 비용 말씀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건 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의원님 아직 예산에 그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올해 예산에 의원님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예, 보통 이제 공모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신청해서 예, 저희 예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충전기 설치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이제 뭐 법률로 그 뭐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이니까 네네. 이게 이제 또 통상산업인가 예, 예, 예. 뭐 그 시정명령까지 한다는 이런 공문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예. 네. 하기 전에 예. 설치하시고 예, 이제 그 홈페이지 그 공식 기준에 보면은 네, 관내 공영 주차장이 184개소 중 설치 대상지가 이제 33개소더라고요. 예, 예, 공시되어 있는데 이제 공영 주차장만 설치 기준대로 계산해 봤을 때 네, 이제 충전 시설은 총 58개소. 네, 이제 또 충전 시설도 급속 충전 시설을 이제 최소한 2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어쨌든 1년 유예 기간 내에 의무 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네, 제 11조 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의원님. 기일을 잘 지켜서 네, 저기 긴축 시설을 설치하시기 예, 바랍니다. 최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또 공영주차장 외에도 본청도 효문화관리원이나 예, 뭐 이제 보건소
이제 공공시설의 주차장도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의원님. 상당히 많은 충정소가 이제 설치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예. 그 자체적으로 좀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별도로 혹시 그 별도하지 않는 거죠? 그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계획은 안 세웠고요. 예를 들어 휴무나말 우리 중구로 보자면은 중구청 본청에서는 회계정보과 그다음에 휴무나말 예산 세워서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또 바로 그러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서 4년 안에 이제 예, 다 설치만 설치를 해야 하면 되기 된다는 때문에 거죠? 의무적으로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어쨌든 계획 잘 세우셔서 예. 그럴 데 없이 잘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구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잘 이런 법률을 따라야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국민들한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시정 요구할 때 또 수긍을 잘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158쪽 한번 봐주시죠. 의원님 150 158쪽에 네. 지금 2023년 역점 추진 예, 예. 과제에서 네, 의원님. 1호 투명 페트병 교환 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이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그 페트병 교환 사업을 하는데 네. 교환 장소가 이제 복지센터예요. 예, 근데 복지센터입니다, 그 의원님. 복지센터에서 그 보관은 또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네. 지금 1호 투명 페트병 교환 사업은 이제 의원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투명 페트병이 이제 고품질의 그러한 그 재활용 원료로서 이렇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좀 확보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 투명 페트병 관련된 그 사업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가지고 오면은 5리터 봉투 한 장씩 이렇게 교환해 주는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좀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가지고 오면 동에서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투명 페트병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또 업무량도 혹시 지금 많은 주민센터도 있을 거고 네.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또 이거 전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제 요 사업은 이제 아무래도 동해 이제 환경을 맡고 있는 담당자분께서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명 페트병 처리 관련돼서는 지금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바로바로 수거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거를 한다는 건가요? 예, 매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수목금 정도 이제 동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있고요. 매주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교환하는 것도 수목금만 그런가요?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민들께서 오시는 대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관하는 것도 네. 지금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한 데는 뭐 그만한 공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센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관은 어디다 하실 건지 네, 계획서가 좀 있나요? 그 별도 지금 그 뭐 보관 계획서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저희가 동협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동장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협의를 좀 사업 하셔야지. 자체가 이것도 좀 예. 뭐 그냥 이 사업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예, 예. 하셨지만 이게 또 만만치는 않을 또 반대적인 또 생각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잘 하여튼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공동으로 이 페트병을 지금 예, 수거를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도 이렇다면 이제 뭐 이거 5리터를 몇 개 가져왔을 때 5리터 한 장? 15개 지금 15개. 1호가 이제 그래서 15개 가져왔을 예, 때 예, 이제 한 장 이렇게 저희가 그렇다면 아파트 또 그 마찰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아파트에서는 현재 혹시- 분리배출을 뭐 사실은 단독주택도
해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아파트는 있고 지금 공동으로 공동으로 하고 지금, 있는데 예. 주민들이 이제 오리터 종량제 그거를 지급해 준다고 하면 네. 공동으로 내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주민센터로 간다는 또 이런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 그런 부분에는 좀 혹시 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환 조건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홍보와 그다음에 그 주민들께서 이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고품질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하니까 잘 분리배출을 해달라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1인당 일일 교환량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제약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제한량을 쓰레기봉투 2장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는 뭐 다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일 2장이면 네, 매일 30 페트병이나요? 30개? 30개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2장이니까요, 의원님. 네. 예.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요? 예, 제한을 좀 둬서 교환 조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라든지 네. 담당분하고 좀 이제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쪽하고 네.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은 아파트에서 네네. 공동으로 지금 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앞에 라벨까지 다 제거해서 예, 잘하고 맞습니다. 라벨까지 있는데 제거해야 됩니다. 예. 주민들이 어쨌든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음. 본인들이 직접 주민센터로 갔을 때 그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딘가를 또 그 예, 맞습니다. 네, 예,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한번 예, 아파트 살펴보시기를. 관련돼서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네, 의원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45개소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공사장이 많죠. 예, 공사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네, 이렇게 좀 현장이 많은데 예. 거기에 혹시 어느 공사장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가요? 이제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한 곳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 특별관리 공사장 지정된 데가 있어요? 예, 13개소를 13개소? 예. 그래요? 예. 네.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산먼지가 이제 직접 대기 중에 이렇게 배출되는 먼지가 배출가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사장이 많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5개소가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 1회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관리 공사장이 지정됐다면은 네네. 어떠한 조치의 이행 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특별관리 공사장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비산먼지 발생하는 그 사업 그 양이 신고 대상 사업 양이 신고 대상의 최소 10배 정도 이상 많은 그런 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사장 대형 공사장을 저희들이 좀 지정을 해서 좀 현장도 많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 공사장 지정이 되면은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 차량 통해 도로에 대한 포장, 네. 세륜기, 세륜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먼지관리 전담 위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원의 배치가 요원은 우리 직원이랑 그쪽에서 장치돼 그쪽에서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원 배치가 돼 있고요. 예. 저희 직원이 아니고 이제 그 자체 그 전담 요원이 배치가 된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비산먼지 그 억제 시설이 그 강화된 기준으로 이제 설치하도록 그런 또 조건도 있습니다, 의원님. 먼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가 행정처분 예, 기준을 보면은 네.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세련기를 설치하는 진 출입구로 네. 우리가 정해주지 어디 이제 거기서 네. 신고를 하죠. 예. 공사장 진출입은 어디로 한다 하는 신고를 예. 하죠. 네. 그러면은 거기는 반드시 세련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예. 이제 네. 그런데 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렇죠. 다른 데를 또 세련기 설치하는 대로 설치하지 않은 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일 때는 네. 검찰의 송치까지 되는데 네. 지금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된 곳이 13군데나 있네요, 지금요? 예, 예.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좀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저희가 13개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무래도 그 비산먼지 발생 양이 지금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최소 규모 10배 이상 정도의 대형 공사장일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사업 신고 시기는 공사 착공 전이에요. 네. 근데 모든 공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 모든 공사장이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건축물 축조공사, 네네.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 토목공사, 네. 공사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조경공사 5000제곱미터 이상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또 주거지역, 공공도서관 50m 이하의 구역,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부근, 학교의 부지 50m 이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요양병원 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예, 예, 맞습니다. 지금 13개소나 지금 이렇게 특별관리공사장이 있다는 것은 네네. 꽤 많은 거예요 지금.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중구에 많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지금 말씀은 신고되고 이렇게 하는 공사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예, 의원님. 전담위원을 배치했는지 예, 예. 우리 구에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공사장 측에서 배치를 시켜야 되죠. 예, 예. 예, 또 우리 또 생활소음 시간대가 있죠. 예, 예, 있습니다. 뭐 아침 저녁 또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에 오전 9시부터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다 강도가 좀 틀리죠. 예, 예, 맞습니다. 그거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생활민원 중에서 이제 소음 민원도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예. 갑자기 소음 같은 경우에도 좀 공사장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도 저희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뭐 이런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과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민원은 아마 환경과가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하시기가 아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건데 예, 본 의원도 그 지역에 이런 비산먼지 또 소음 예, 공사로 인한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시끄러운 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주민들과 또 업체 간의 분쟁 네, 이런 맞습니다. 걸 내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공사는 그쪽에서 하지만은 우리 환경과에서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을 거예요. 예,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예, 아주 감독 좀 잘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감독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또 일회용품 규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지도 점검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자료가 다 자원과 절약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게 전부 다 이게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뽑아왔는데 예, 의원님.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성은 없죠.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강제성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가 있는 강제성인데 예. 예, 지금 현재 그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만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하고 지금 그렇죠. 적발하면 개도장 이렇게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국장은 예.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개몽 기간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볼게요. 네. 자원순환 보증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빈병을 반납하면은 예, 예. 예, 그런 게 있고 예, 그거 지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잘 돼가고 있어요, 이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전 비용기 인전 보증금 그렇죠. 예, 제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 뭐 이렇게 슈퍼마켓 이런 데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도 점검하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뭐 마트나 네, 또 편의점 이런 데 얘기를 이분들의 이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은 네, 매장 공간이 이제 협소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빈용기 이제 수거가 좀 어려워요. 예, 또 악취로 인한 또 이런 민원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 좀 하고 예. 그럽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좀 보관도 해야 되고 예. 수거할 때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법적으로 사실은 보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위반 시에는 또 과태료가 저희도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데 점검해 보면은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제도에 잘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인 수거기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무인 수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그 소비자도 그렇고 그 직접 점검 대상인 그 마트에서도 아마 좀 편리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는 자원순환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빈병을 갖다 주면은 안 받는 데가 지금 있다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면은 싸놓을 데가 없어요. 싸놓을 데가. 예, 이래서 민원이 서로 좀 발생하고 시끄러운 것을 봤는데 예, 예, 이런 것이 무인 수거기가 좀 확대가 되면은 좀 예, 뭐 그 얼마 많이 돌려받겠어요, 그죠? 네. 예, 이런 민원을 자주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런 민원 처리도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선 의원님. 네, 의원님. 생활소음이 아침에 몇 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저녁에 하고? 생활 소음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의원님 그 소음 관련된 시간대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소음 기준이 이제 데시벨이 얼마만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거만 좀 소음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시간은 관계없이 이제 그 소음 크기에 따라서 이제 예, 소음 크기에 따라서 규정합니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문산에 보면 아쿠아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쿠아리움. 예,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는 이제 수족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수족관으로 알고 있죠. 예, 예, 수도권으로 좀 알고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근데 거기에 푸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푸마. 포유류 동물. 예, 퓨마 알고 있습니다. 푸마 예,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거기는 관리가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고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 관리 자체를 의원님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입되는 동물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환경관리위원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퓨마가 그 시설에 있는데 그 관리 실태 같은 건 파악을 못 하고 있겠네요. 의원님 그거는 저희 쪽 관리 대상이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만 가지고 있는 것 소음에 같습니다. 예. 대해서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죠. 소음에 대해서는. 예, 만약에 이제 소음은 되지만 이제 혹시나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육성 소리가 마이크 사용하지 않고 육성 같은 이런 것들 또 생활 소음 규제 대상은 또 일단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포유는 그게 예를 들어 우리 구청 관리권이 우리한테 없다고 하더라도 네네.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포유류는 위험한 짐승이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을 시에 그 책임 문제는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아니면 금강환경관리청입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1차는 지금 건강환경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 부서가 거기라고 하면 네, 1차 관리 부서에서 예, 일단 그러면 이거 소음 민원 같은 거 민원을 넣을 때는 어디 우리 구청에다 넣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넣어야 됩니까? 일단 소음 저희 쪽에서 예. 일단 소음 관련돼서는 의원님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저희 쪽에 일단은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동안 이게 부문산 아쿠아리움 그 푸마 그 새벽에 밤에 울음소리 민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된 민원 아직 없죠? 예. 의원님 아직은 접수된 민원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주변에 보면 지금 노인 요양 시설도 있고 예, 맞습니다. 종교 사찰도 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문산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이제 한 5시, 6시 이때쯤 보문산에 올라가 보면은 예, 이 짐승 우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거든요. 꼴짝에서. 예, 근데 민원이 없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뭐 호랑이나 사자 이 울음소리와 달라서 예, 수많은 울음소리도 굉장히 좀 듣기가 거북한 그런 울음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소리가 보면 5가 아파트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네, 그런 제보를 제가 보내온 여러 번 받았는데 예, 그 실태 조사를 한번 좀 해보시죠. 예, 한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이제 그런 또 민원 제보도 의원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현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이게 민원이 여러분들한테 민원을 받고 또 본인이 또 확인도 해보겠는데 예, 예, 우리 구청으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 지금 관리가 지금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는지 예,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네. 우리가 실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전에 과거에도 보면 동물들이 탈출을 해서 문제를 예, 맞습니다.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동안 푸마는 또 이게 포유류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는 거고 예, 더군다나 거기는 아쿠아리움인데 과연 동물을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도 법적인 문제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보면 바로 밑에 또 옛날에 과거에 예식장이었던 건물이 지금 노인 요양시설 요양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좀 관리를 확인을 하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특히 그러고 이제 그 형통사 뒤쪽에 보면은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그 발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예,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니까 형통사 뒤쪽에서 그 올라가면 왼쪽에 그 식당 2군데가 있고 오른쪽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오래전부터 아침 7시 이전부터 발파 작업을 하거든요. 다 안반이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 안전 문제도 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예, 그래서 뭐 건설과나 예, 아마 안전정보 관련 부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의원님.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네, 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해요. 거기 아침에 보면 한 7시 전부터 막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큰 대형 포크레인을 갖다 막 발파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 소음이 심하거든요. 네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예, 그것도 한번 같이 좀 해보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예, 예,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환경이 오염은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비산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아까 다른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건설 현장 쪽에 가보면은 이게 이 대형 트럭이라든가 중장비가 진출입을 하면서 예, 예. 이게 세척 작업을 밖에 세척 작업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잘하는 데는 물론 뭐 흑안톨도 떨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하는 데가 많은데 예. 일부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면은 이제 대형 건설 현장은 그게 심하지가 않은데 이제 소형 건설 현장에 작은 현장에는 그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일대 주변에는요 이게 먼지 비단목이 좀 상당히 심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 점검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육성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143페이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대전은 산업 부분, 특히 뭐 이런 공장 지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온실가스 배출이 비산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리고 탄소 중립이 생활화되기 위해서 네. 탄소 중립 생활 캠페인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의원님. 네, 캠페인 전개가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연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과 온실 줄이기 또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그린 리더라는 그러한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의 날 이런 기념 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홍보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예.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연간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 않나요? 6회가? 연간 저희가 지금 6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6회가 언제 지금 아니면 4월 예. 아니면 22년에 네. 실천했던 캠페인이 전개됐던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네. 5번 정도의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의원님. 예. 주제가 뭐였나요? 주제가요. 네네. 예,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좀 줄이기 운동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의 녹색 생활 실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 관련된 그런 생활 실천의 방안 같은 그런 홍보 리플렛도 나눠주고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뭐 이렇게 연간이 세워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 연간 계획은 저희들이 나름 이건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니 그 4월달, 6월달 예. 예, 뭐 4월, 2월 이렇게 주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4월 달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기후 변화 주간 홍보 주간에서 캠페인 좀 전개하고 있고요. 네.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해서는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절기에는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쿨맵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명절 때도 우리 이동인구 많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9월 달쯤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도 함께 더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알려주시는 거는 4번인데 이거 말고 또 이제 예, 그리고 12월 달에도 탄소 중립 주간 관련된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 지금 월 단위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또 혹시 필요한 또 저희들이 어떤 캠페인의 홍보성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또 상의해서 지금 캠페인 전개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 실천에서 캠페인 전개가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의원님.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뭉그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주제가 된 것 같아서 또 예.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조금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홍보물 만들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잘 홍보 팜플렛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분들 잘 유념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탄소 중립을 위한 2050년도 탄소 중립에 대한 수립도 계획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나 아니면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 수집 및 교환 사업도 17개 동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아까 그 캠페인을 통해서 잘 네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예. 이거를 통해서 좀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이 돼서 좀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홍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전개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 활동을 다니다 보면 네네.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예. 연락을 드리면 바로 해소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가끔씩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곳에는 좀 쓰레기 배출 안내판이나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네네. 좀 쓰레기가 좀 줄어들어서 국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그런 쪽 장소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좀 프랑카전 이름 걸어가지고 쓰레기가 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하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그 인도에 가로수 식장계 있죠? 네네,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중천동 뭐 선병원 앞에 목동사거리에서 예, 예. 제일프라자 그쪽까지 이제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예, 예. 그 인도에 지주목이 있어요. 예, 지중. 받침대. 예, 예. 이제 그거 이제 제거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제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예,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암착을 잡았으니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리를 잡았으니까 예, 예.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예. 예, 예.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 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하죠. 예, 맞습니다. 이거 예산이 60억인데 네. 이제 40억 원을 5개구에 투입해서 각 구마다 8억 원씩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얘기 좀 아직 공문으로 온 건 아니죠? 이 예산 관련된 건 이미 예산 배정 끝난 예. 예. 예산 확정 내시가 돼서 지금 8억 내려왔습니다. 확정 내시돼서 들어왔어요. 예, 확정 내시 됐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분기 내에서 예, 2분기 예. 내에 네네. 설계 절차를 마치고서 예.
이제 사업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그렇죠.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대둔산로 저기 산성동에는 대둔산로하고 예. 목동 오덕마을 어덕마을. 예, 예.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럼 2분기 때 이제 설계를 끝내고 설계 끝내고 이제 예. 공사를 시작하시겠네요. 예, 6월쯤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예.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 도시바람길 숲 사업은 현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도 계획이 있어요? 예. 예,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뭐 규모까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을 알고 내년도에는 있습니다. 30억이라고 그래요. 예, 예, 올해는 이제 40억인데 예, 예, 30억을 5개구에 똑같이 논아서 이제 예산을 배정한 거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욱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뭐 업무 보고서 이제 148쪽, 149쪽에 이제 관계되는 거 질의보다도 네네, 당부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번 어린이공원 이제 당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안영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청근 어린이공원, 중마을 공원에서 예, 예. 지금 공사를 많이 진행 예, 맞습니다, 할 의원님. 예정이잖아요. 예, 예정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예, 예, 이제 공사 중에 사업 기간 동안에 예, 주민들이 이제 불편함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예. 노력해 주시고 네네. 공사 개요 등 또 정보 공개와 공사 진행 과정의 소음이라든지 예, 예. 먼지, 네. 안전 문제 등 공사 관련 공사 지연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예, 공사 진행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네네. 인근 주민이나 이제 공원을 찾는 방문객 국민들께도 예, 예. 사전 알림을 통해서 네. 불편함이 없도록 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준비편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네, 안전이 어, 또 제일이니까 네, 안전도- 공사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예.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업무 보고서 148도 네네. 그 하단 부분에 3번에 도심 속 아이들을 위한 숲 체험 센터 운영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 동안에는 코로나로 좀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었나요? 네, 이제 이거에 이제 2022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예. 그 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숲체험 관련된 그런 그 센터를 좀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활동 아니, 범위가 좀 기존에 이제 축되니까 이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잠시 중단했다가 2023년도 3월부터 다시 운영한다는 그 작년에도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막 아. 많이는 못했지만은 네, 네. 일부 운영했었고요. 예, 어쨌든 뭐 예산을 네. 보니까 예산이 이제 12,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예, 예,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운영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1, 2원을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쉬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이들 방학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서 저희가 3월 달부터 이제 계약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 하루 있습니다. 이용하는 그 어린이가 네네.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 이용하는 게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2번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37명 되는 거죠? 2, 30명 정도. 예. 오전 오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할 때 그 공간이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5일 동안 매일 이렇게 예, 방문하나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원님.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시민공원에 예.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공중 맞습니다. 화장실. 어린이 화장실이 좀 설치가 돼 있나요? 어린이 변기가 설치가 돼서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님. 변기가 몇 개나? 어린이 변기 몇 개나 있어?
지금 한계 의원님 한계를 해체되어 있습니다. 오전 오후에서 뭐 많게는 30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한계 변기 있다는 거는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도 예. 어린이들이 수시로 지금 이제 약 1년에 11개월 동안을 네, 10개월 동안을 10개월 정도, 이용하기 예. 때문에 네. 그 어린이 변기 한계에 있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좀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서대전 그 광장에 야외 음악당이라고 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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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습니다. 혹시 이용 시에는 소정에 좀 이용료가 받고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무료로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쨌든 무료로 이용하고 지금 여기 뭐 인건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네네. 시설비에서 여기도 예산이 예, 좀 많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언니. 직원이 예. 한 분이 기간제가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한 명 전담요원이고 지금 한 명 전담요원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설 관리하면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1억 정도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언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 야외 음악당이나 그 아까 숲체험, 예, 숲체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곳을 환경적으로 좀 예,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또 이제 지금 그 또한 계절적으로 보면 네, 그 이제 산불에 노출되기가 쉬운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이제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그 이제 불법 소각 행위를 하는 그런 등지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 큰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네네.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불 방지도 혹시, 철저히 하도록 산불 하겠습니다. 방지에 관한 추진 계획서라든지 그 예, 추진할 수 자료 있습니다. 있으면은 좀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옥형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149페이지 3대가 즐겨 찾는 행복한 공원 조성에서 네, 안영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안영삼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한 후 뿌리공원과 연결을 해서 유동 인구를 유입한 후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본 의원이 안영삼 어린이공원에서 내려서 뿌리공원 안쪽까지 걸어가 봤더니 네, 성인 걸음으로 천천히 걸었을 때 13분 정도 거리가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의원님.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안영삼 어린이공원 주변에 차를 세울 만한 곳이 마땅해 보이지 않았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린이 공원 인근에 이제 주차장은 사실은 이게 구비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거기서 이제 아까 효문화 마을 관리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진흥원이 있는데 진흥원 앞에 공유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주택가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놀기 편한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만약에 그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주차를 끌고 오면 주차장에 이제 주변 인근 주택가기 때문에 좀 되시든지 아니면 조금 아까 뿌리공원까지는 13분이시지만 그 진흥원 공유주차장까지는 예. 진흥원 공원까지도 한 7, 8분 예. 네네. 예. 좀 그 정도는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7, 8분이 또 걸리려면 밑에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주택을 관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동 경로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본 의원이 갔을 때도 사실 주차하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뿌리공원이랑 연결을 해서 유동인구를 해서 상권을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예, 되지 주변에 혹시 않을까.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공사가 7월에부터 추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네. 뿌리공원까지 가는 길도 안전하도록 보행로를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